지난 12월 카이스트에서는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국제스포츠 대회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바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의 성화 봉송 이벤트였습니다. 로봇이 성화를 봉송한 것은 122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데이스홍 교수로부터 성화를 전달받은 휴보는 150m를 이동해 장애물인 벽을 뚫고 자신을 만든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에게 다시 성화를 넘겨줍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이제 뭐 한 2주에 걸치는 체육 행사지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과학 기술을 보여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로봇이다. 이번 성화 봉송에는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인간 탑승형 자이언트 보행 로봇 FX2도 한 몫을 했는데요. 세상에 더 존재하지 않았던 로봇. 카이스트 휴보랩에서 개발한 FX2는 로봇팔을 장착하고 있으며 향상된 보행 능력으로 실외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해 직접 조종하며 성화를 전달합니다. 이번 성화 봉송 이벤트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한국 로봇 공학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잡성의 의미는 환경 변화를 예측하거나 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이 다양해지고 동시에 요인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평생 3개의 영역에서 한 5개의 서로 다른 직장을 경험하게 되고 또 19개의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산업의 재전환기, 산업의 혁명기에는요, 새로운 산업을 이전해 가고 그걸 새롭게 일으킬 새로운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지식 과잉과 무한 정보의 시대. 인재를 키우는 대학 교육에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대학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파트의 한 지하 주차장. 파란색, 빨간색 빛을 내며 조그만 차 모양의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요. 게다가 여기저기 주차장을 누비고 다니기까지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을 보니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 지금 제가 만든 컵케이크를 타고 주차장을 누비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강선우 양.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는 선우 양은 나만의 자동차를 갖고 싶어 이 컵케이크를 제작했다는데요. 여기 보면 안에 그냥 아래 호버보드가 끝이에요. 반짝이는 LED 불빛이 멋진 컵케이크. 호버보드를 이용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CR 1, 2, 3, 4는 무슨 뜻이냐면 CR은 컵케이크의 앞자와 뒷자를 딴 약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 2, 3, 4 이거는 그냥 제가 쓸 숫자가 없어서 1, 2, 3, 4라고 넣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형보다는 기계 다루는 걸 좋아했다는 선우 양. 다시 껐다가 다시 있잖아. 얘가 막 혼자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 얘가 막. 다시 있잖아. 맞았어. 컵케이크가 고장이 나도 선우 양에게 전동 드릴 하나만 있으면 수리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만 부모가 이렇게 체크하고.
생각 같아서는 아빠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빠가 제가 이런 거 무슨 문제 생기면 도와주지 않고 원래 멀리서 지켜보는 게 특징이라 가지고 그냥 저 혼자서 하고 있어요.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 모습이 됐다. 아주 능숙해 보이는데요. 우와, 레아 잘 된다. 수리를 한 컵케이카. 정말 잘 달립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빠와 선우. 선우의 방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뽑은 게 이거야? 선우의 방은 또래 아이의 방과 달라 보입니다. 멋진데? 각종 공구로 가득한 선우의 책상. 이곳이 방인지 공대 작업실인지 헷갈릴 정도. 딸, 아들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의 방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장난감들이 있는. 선우 방에서 가장 최첨단의 장비는 선우가 직접 조립한 3D 프린터입니다. 그냥 이걸 통째로 사준 게 아니고 아빠가 3D 프린터 조립 키트를 사주셔가지고 동영상 나온 거 보고 따라서 만들었어요. 조립 후 선우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준 3D 프린터. 만들고 싶은 모양을 입력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하는 거는 만들 때는 엄청 힘들고 그리고 나서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막상 완성하고 나면 내가 그래 이렇게 노력을 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야. 뭐 힘든 거 없이는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없지. 그러면서 스스로 막 감탄해요. 요건 아까워서 좀 놔뒀고. 이 안에 먹이를 넣어두면 이 밑으로 그 시간 맞춰서 타이머를 넣어서 시간 맞춰서 먹이가 주르륵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를 했던 것 같아요. 센서가 있어서 태양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집열판이 태양을 따라다녀서 집열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네들은 그냥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을 보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걸 찾아서 그걸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공구를 사는 데 쓴다는 선우. 또래 아이들처럼 꾸미는 것보다 뭔가를 만들고 상상한 것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8살 때부터는 아빠와 함께 창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남다른 상상력으로 무장한 선우의 작품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는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됐습니다. 선우는 일단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놀랍도록. 그래서 뭘 실패를 해도 잘 인식을 못하고 다시 도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도전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쉽게 덥석 손이 가고 그냥 시도해요. 그럼 실패를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해볼까? 또 바꿔보고. 휴일이면 아빠와 함께 자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과천과학관인데요. 선우에게 과학관은 놀이터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 영재, 공학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온 선우를 보며 아빠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 교육은 어쨌든 엘리트식 교육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게 각자의 재능이 좀 무시되고 진행이 되는 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선우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려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 그런 아빠의 도움이 지금의 선우를 있게 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과학자 발명가 CEO가 되고 싶어요. 자신이 만들고 싶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거를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 기부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이 그 돈으로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멋진 CEO가 되고 싶어요. 선우와 같은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혹독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사회가 바라는 인재가 되기 위해 제각각 꿈과 열정을 갖고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요. 입시 박람회 주요 대학 부스 상담 테이블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이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공학을 견인할 이공계 지원자들도 상당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이 이쪽이 좀 인기가 있는 과들이라서 아니면 에너지에서 보면은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도 아까 앞이랑 똑같이 마지막 커트라인 전에 걸려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만들거나 IT 쪽으로 가고 싶어요. 공학은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특히 무슨 융합이라고도 많이 하니까 일단 좀 폭넓게 공부를 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자격증 공부에 유리한 과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로는 아직은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전공은 아마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아싸리 물리학과. 솔직히 취업 때문에 이공계 쪽 본 것도 좀 있습니다. 문과대학을 지원한 이유는 그냥 다 갔죠. 취업이 잘 되니까 일단은. 딱히 생각 없이 그냥 화학 좋아하고 취업 잘 된다니까 가는 것 같아요. 이공계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의학과 공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대 교육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균 50점에도 못 미치는 44.94점으로 공대 학부 교육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교육의 위기, 그러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에 거기에 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게 여하튼 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 능력을 키워갖고 졸업할 때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졸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의 혁신도 필요하거든요. 공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론 이론에 치중된 교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한 공대 교육에서 미래 한국 경제에 구조적 위기가 싹튼다는 말까지 나와 높은 취업률로 입시에서는 인기를 누리는 공대에 그늘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은 정답을 찾는 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입시도 정답을 잘 찾아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고 또 학교 성적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정답을 요구하는 답변만을 요구한 거죠. 2010년 G20 정상회담 폐막식.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This gentleman right here, he's got his hand up. He's the only one who took me up on 당황한 it. 걸까요? 한국 기자들 사이에선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Thank you. But now, in fairness, though,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No takers? 어떡하나? No takers?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거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입니다. 계속 투웨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질문하도록 하고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회에서 원하는 창의성하고 연결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질문하지 않는 게 미덕이 되고 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서 멀어진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상한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시험이란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시죠? 공대생 6명을 대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상한 시험인지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대체로 사람들의 일생에서 인생의 꿈과 행복은 언제 결정되는가?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세요.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답을 적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2번 20대를 정답으로 적었는데요. 저는 지금 20대라서 지금 꿈을 찾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20대라고 썼습니다. 20대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정답은 1번 10대였습니다.
나 10대 때 힘들었는데. 이걸 왜 그런지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래요. 너무 슬프다. 두 번째 문제. 보기의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너무 어렵다. 혹시 복수 정답이 가능한가? 두 번째 문제 역시 정답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나름 정답을 적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5번 오른쪽으로 다니기입니다. 답일 것 같아. 근데 운동장에서 오른쪽으로 다니면 일단 마주 오면 오른쪽으로 가요. 부딪히고 그러면서 교실에도- 다치지 않을까. 세 번째 문제 주관식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세요. 이거 채점을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은 나름의 경험을 비추어 정답을 적어보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정답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알려주진 않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던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머지 두 문제 역시 학생들은 모두 정답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총 5문제 이상한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명을 제외한 5명은 빵점, 나머지 1명은 1점을 받았네요. 뭔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게 답이었지 해서 체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참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많이 주는 건 아닌가. 정답을 확고하게 박는다는 입장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정답이 충분히 다른 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정지어 버린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클 수 있는 사람도 한정시켜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바른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조차도 이런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초등학생 때 애도 미안하고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생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아이디어보다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그런 진짜 복종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인재가 필요했다면 이 산업의 재전환기, 산업의 혁명기에는요. 새로운 산업으로 이전해가고 그걸 새롭게 일으킬 새로운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축구 한일전의 한 장면입니다. 유난히 한일전에 목숨을 거는 분들 많으시죠. 축구뿐 아니라 우리는 유독 일본을 상대할 때 특유의 투혼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일전 축구 전적은 41대 14, 이길 때가 훨씬 많았고요. 야구 전적은 20대 23,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뭇 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1대 26, 바로 노벨상 수상 성적표입니다. 일본은 1949년 노벨 물리학상을 시작으로 과학,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나자와 공대는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일본 대학 랭킹 순위에서 1위 교토대에 이어 종합 2위로 평가되었으며 일본 공학 교육 분야 학교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공대가 이런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나 진로를 설계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こういう単語を使って文章を構成している。でそれで自分の具体的なその学習プランを考えようみたいな。割と初級すると意味わかんないけどね。これもうまくそのこう文章の語り受けをパッてきて、なんとか読め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レベルに今してる。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의 방대한 학습 방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過去卒業した学生さんの学習履歴というその膨大なビッグデータが眠ってました。でこのデータを活用してその人工知能を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学生一人一人に合ったその就学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ワトソンの導入を行ったわけです。 왓슨은 자연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금융, 의학, 교육 등의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고 1초에 80조의 연산 능력을 보유한 인공지능입니다. 例えばその先輩方がその授業に応じてポートフォリオというか自分の達成度を文章に起こす場面があるんですけど、情報サービス業であったり、教育関係とかの就職先が多いので、こういったものを参考にして進路を選びました。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까지 조언해주는 인공지능. 정말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는 그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金沢工業大学は自ら考えて行動する技術者、そのためにさまざまなプロジェクトを通してその人間力をつけていく。これと授業で習う基礎学力、これを掛け算したものを総合力あるいは統合力と。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지향하는 가나자와 공대에는 독특한 방과 후 학습이 있는데요. 유메 코보, 즉 꿈의 공방이란 뜻으로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공방이 아니라 머리와 손, 온몸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창작 공간입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전기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팀이 눈에 띄었는데요. プロジェクトの名前はエコランプロジェクトというふうにしてやっています。これは自動車に積まれているエンジンと同じ構造のもので、燃費を競う競技に出ていて、そこで、どれだけの燃費を出せたかというふうで順位が決まるので、そこでいい成績を残せるように日々試行錯誤して、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 1리터의 기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연비를 경쟁하는 에코런 대회에 출전해 4위의 성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고 합니다. 설계에서 제작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꿈 공방에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ここはですね、自分が興味あるようなことだったりとかやりたいなって思っている目標を、実際に、目で見たり触ったりして、経験を積んだりとか授業で学んだことを実際に、こう生かすことができるような 공방 내부의 스태프들은 안전을 위한 조력자일 뿐 꿈 공방의 주인은 학생들입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꿈 공방에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보며 몸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요? 工房の、ただ単にものを作るというよりさらにその学生の本学は自ら考えて行動する技術者っていうその考えてものを作るっていう 꿈 공방에서 교수는 큰 틀에서 조언을 할 뿐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학교가 답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상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결국 힘을 모아야만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학생들은 경쟁 대신 협력의 힘을 깨닫습니다. 가나자와 공대가 일본 대학 중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비결은 프로젝트형 교육 체계에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은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だからちょっと戻して、X の方もストローク動かしてみよう。Z 戻して。 실제 생산 현장과 똑같은 과정을 대학 1학년 때부터 경험하기 때문에 졸업 후 엔지니어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で同じようなゴールがあったとしてもうまくいく時もあればうまくいかない時もあります。ものづくりというのはそんなもん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がもう学生の時にそういうプロジェクトを組んでチームでやって共に苦しんで共に喜んでということが、とても、いい経験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今は思います。それがあって今こうもっとそういうことをベースに、社会人として進んでいけ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공학 교육은 어떨까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진 전문대는 기계 부품 설계 수업을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ということで今日は図面は見ないで全て日本語の文章を理解して皆さんがデータを作って、最後に計算問題があります。その計算問題をすることによって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함께 일본으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기도 한데요. 영진 전문대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 지향적인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공학 교육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例えばどんな時に使うかな。じゃあ聞いてみようか。ね、せっかくだからじゃあヒョンソクさんどんな時にこの相手を煩わす表現どんな時に？相手が仕事をしている中に話しかけようとしている時に使います。そうだよね。オッケーオッケー。相手が仕事をしている時。 언어를 배우며 소통의 기본인 그 나라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実は日本にいて一番適応するのに重要なのが会社の人間関係なんですね。でそのためにはやはり基本的な日本語の会話能力が必要なのと、または今ここの学生たちは設計という分野で働くので、設計分野というのはかな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ないと実際仕事業務に支障があるというのがこれが現実なので、最低限ちゃんとそこら辺は抑えないといけないので日本語として勉強させてます。 영진 전문대 졸업생들이 취업해 있는 일본의 한 기업인데요. 한국 사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국 신입 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를 얘기해보는 조촐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今特徴としては全体の1300人の中でエンジニアが1200人ぐらいで外国人のエンジニアが300人ぐらいいるので外国人のエンジニアが活躍しやすい環境でもあってそういう経験があると。もう来てる。 일본에 취업한 후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바로 대학에서 배웠던 언어 소통 능력과 다양한 실무형 교육이었습니다. 글로벌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 시장에 이제 눈을 많이 이제 시야를 확보해 놓는 게 좋겠고,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는 이제 한우물만 파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우물이 아니라 3-4개 이상은 파야 이제 사회 흐름에 따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세계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항상 많이 보고 배우고 하고 난 뒤에 그 학생들이 다시 한국에 오게 됐을 때는 그 기술들이 다시 한국에 다시 정착화되고 또 한국에 맞는 그 어떤 장점에다가 외국에 있는 장점을 다시 배워왔을 때는 큰 시너지 효과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취업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있는 영진 전문대 졸업생들. 일본에 한국공학인재상을 심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まずエンジニアに対して必要なことは、時代の変化をしっかりと捉える力、並びに、その時代の変化を捉えて必要なスキルを身につけること。またこのことは言い換えれば自分がどういう技術者エンジニアでありたいかという自分のビジョンをしっかりと若いうちから
作る訓練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の会社で入社している四人専門大学の卒業生は非常に私たちの会社を通じて日本のクライアントで活躍を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実績があります。 대학의 공학 교육 방식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해 다양한 전공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공학 교육 인증 제도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적인 프로젝트나 국제적인 회사에 가면은 어떤 그 미니멈 스탠다드를 충족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해요. 실제로 자기 전공에 관해서 어떤 공인된 과정을 거쳤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특히나 세계화의 일환으로 해서 그 인증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공학교육 인증제를 통해서 현장 실무와 인성, 국제 감각까지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세계의 선진국들은 공학교육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만들어 국가 간의 장벽 없이 진학이나 취업이 가능케 했습니다. 과거의 교육과 공학교육 인증의 큰 차이는 설계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설계 과목, 즉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과목을 요구한 것이 공학교육 인증제도였고 대학 전반적으로 다 퍼져갔고 이제는 공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에서도 캡스톤 디자인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인증이 미친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학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인하대는 공학교육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을 공학교육 전반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미래 자동차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가 한창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우선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센서들의 원리, 그리고 차량에 제어하는 원리, 사실 장난감 차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그런 기술과 거의 같다,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o in the next version, we will have encoder. Okay, encoder can measure the actual speed so that you can control the speed. Yeah. So that will be the next version. 우리의 우수한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 수업에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공학 인증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학 인증에서 요구하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CQI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든 교과목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과 시간 후에도 공과대 곳곳에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학년 연구 프로젝트라 불리는 융합 성격의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자율주행차 연구를 시작한 후 학교에서 밤을 새는 때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다학년 연구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의 구분이 없고요. 그 프로젝트는 또 융합 성격의 프로젝트여서 기계공학,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 공부한 학생들이 함께 풀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평소에 해보지 못할 제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해봐서 사실 말하자면 제 인생을 바꾼 수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신호등 표지판 같은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서 핸들을 조종하는 자동차.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자동차는 조금씩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릴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진 평창 동계 올림픽. 그 개막식은 첨단 IT 기술의 집약체라고 평가받았는데 그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드론쇼였습니다. 1218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물결 4차 산업혁명.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변화 앞에서 대학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드론입니다. 영남대는 창의융합종합 설계 수업을 통해 직접 드론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창의융합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 과목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한 것은 프레임이 기존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설계를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3D 프린터를 하든지 뭐 수제작을 하든지 간에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그 제어하는 프로그램까지 완성하는 이것을 한 학기 동안 저희가 팀워크를 통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위험 지역의 시설 점검부터 실종자 수색, 재난 구조까지 드론이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은 융합인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상용으로 나와 있는 건 좋다. 제어가 무슨 잘 되는 것 같아요. 융합이라는 측면은 같은 전공의 융합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지금 앉아있지만 이 학생들의 전공이 다 다릅니다. 기계과 학생들도 있고 전자과 학생도 있고 정보통신 학생도 있고 컴퓨터학과 학생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창의융합 종합설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융합적 사고를 익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소통할 때 비로소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사실은 여러 과가 통합돼서 같이 진행하는 수업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만약 나중에 취업을 해서 실무를 진행하더라도 또 다른 과와 통합할 일이 생긴다면 지금 경험을 살려서 또 같이 팀들과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또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이 결합돼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울대 융합과학 동아리에서 만든 부유쓰레기 처리 로봇은 공학이 서로 융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호수에 생긴 부유물들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걷어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요.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계공학, 산업디자인, 조선해양공학 등 각기 다른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체학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팀장님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업이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발명품이 다 그렇듯이 이 부유쓰레기 처리 로봇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엔 고래 모양의 청소 로봇, 2014년엔 고정형 청소 로봇을 만들어 미국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양 생명체를 만들겠다. 인간이 생산해내는 쓰레기도 어떻게 보면 생산물인데 수거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것도 하나 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려면은 고래라는 어떤 생명체라는 그런 컨셉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만들어진 부유쓰레기 처리 로봇은 디자인 역시 연꽃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더러운 연못에서도 자라며 수질을 정화시키는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가치도 존중해주고 그게 실패를 했지만 그 노력이 충분히 들어간 실패라고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용인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의 사회 문화가 조성이 된다면 공학도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자기의 모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학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대 또한 학과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융합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융합교육은 로봇공학연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축구도 하고 보행도 하고 이제 스키도 타고 말 그대로 진짜 사람처럼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로봇으로 이제 스키 로봇 챌린지라는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리는 스키 로봇 대회인 만큼 학부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민대 로봇 동아리 쿠도스는 1년 전부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로봇에게 스키를 타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눈에 대한 뭐 이런 좀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형 잡는 게 또 이제 난이도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이렇게 뭔가 작전을 짜야 되는데 로봇 축구나 다른 대회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서 그런 건 또 난이도가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스키 로봇이란 이름처럼 스키를 탈 줄 알게 되었다는데요. 계속 이제 수많은 이런 사진 프레임을 이 로봇한테 이제 이게 기문이다, 이게 기문이다, 저건 기문이 아니다, 뭐 이건 기문이다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로봇한테.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교육한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크2에게 입힐 스키복을 피팅하는 날입니다. 바지 진짜 편했어요. 로크2가 입을 스키복은 특별히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님이 흔쾌히 맡아주셨는데요. 공대생들이 항상 고민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바지 양옆에 지퍼를 달아주셨는데 이제 그거 움직이면은 저희가 수리할 때 훨씬 용이하거든요. 바지를 다 벗기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방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가방을 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사람이 잡을 수만 있으면 끈도 그치? 끈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치?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스키복은 국민대 로고에서 디자인을 따오고 스키 로봇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도 넣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입고 벗기도 사람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그 작동 위주로 이제 옷을 기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이 인체 공학적이지 않겠네요. 로봇 공학적으로 만들었죠 저희가 옷을. 의상 디자인과 작업실에는 로크2가 입을 스키복 디자인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로봇 공학과 의상 디자인의 융합. 지금 시대의 진정한 융합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과연 패션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전공자로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네, 이번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그 해답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융합은 제가 그전에 했던 어떤 융합보다도 가장 성공적이고 기분 좋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대학교가 디자인 특화 대학으로 유명한 만큼 그 결과물이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세계 최초 스키로봇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스키로봇 챌린지는 총 8개의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참가팀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회가 열리는 슬로프에서 연습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스키로봇들, 벌써부터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국민대 쿠도스 팀도 연습을 하기 위해 대회가 열리는 슬로프로 이동을 합니다. 완성된 스키복을 입은 로크2. 오늘 대회에서 우승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저희 학교 의상과에서 만들어준 옷을 좀 입혔고요. 로 팔도 좀 달았고, 그다음에 이 폴도 지금 달아서 정말 사람 같은 모습으로 좀 저희가 대회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키로봇 챌린지 스타트!
드디어 대회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팀 소개가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챌린지죠. 챌린지라는 거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뜻입니다. 기준은 저희가 80m 코스에 15m 간격으로 5개 기문이 있고 이 기문 5개를 어느 로봇이 가장 완벽하게 통과해서 도달하는가를 보고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1회전을 준비하고 있는 로크2. 두 번째 팀입니다. 국민대학교 로크2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3, 2, 1. 출발 신호와 함께 슬로프를 내려가는데요. 통과할 수 있을지. 자, 회전 좋아요. 자, 바로 정회전 안타깝습니다. 자, 1회전에서 아쉽게 넘어진 로크2.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터닝을 해야 어쨌든 기문을 통과할 텐데 그 터닝이 의도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여서. 로또 출발합니다. 자, 빨간색 기분 이선 못하나요? 기분 통과고요. 두 번째 파란색 기분 통과고요. 자, 돌아서 터닝입니다. 스키 기문 1개를 통과하고 슬로프를 완주한 로크2. 잘했어. 와, 완주했다. 우리 어쨌든 통과했어. 그리고 완주했어. 잘했어. 자기 뭐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수업도 대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런 연구를 한 거거든요. 기특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3위는 국민대학교의 록2 축하드립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대학 교육에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학도로서 공학교육 혁신이라든지 공학교육 인증제를 최소한으로 내실화시키게끔 교육을 받는 게 저는 그게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반 위에 우리가 어떤 융합적인 지식으로 창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다양성, 나랑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협동성, 소통력,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를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좋아하는 걸 해라. 다양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올바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대학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래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